불교의 천도는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꼭 나랑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돼. 이게 참, 그리고 밑에도 올려줄 수 있어요. 유교는 밑에는 못 올려. 내가 내 자식의 재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수자령도 있고 여러분 정도의 연세면 형제 간에도 있을 수 있어요. 키우다가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늘상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게 있죠. 부처님 이렇게 보면 부처님하고 당신 이복 동생인 난타하고 나이 차이가 되게 나거든요. 되게 나거든요. 어느 정도 나이 차이가 나냐면 거의 한 20살. 부처님이 41살에 석가종 나라로 돌아오는데 난타는 그때 결혼 정년기였어요. 그러면 17에서 19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20몇 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마 중간에 삭제가 있었을 거다라는 추정을 하거든요. 우리도 그런 거 있어요. 예전 어른들이 이렇게 막 7, 8씩, 어떤 집은 막 10명씩도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은데 중간에 떴어. 그러면 삭제입니다. 그런 집들이 있어. 그러니까 뭐 병으로 잃었거나 뭐 어떻게 잃은 거예요. 한두 명이 이렇게. 아니 그런 거 생각 다 있으시잖아. 그렇게. 그래서 어렸을 때 잃는 경우도 있고 또 수자령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수자령이 많이 안 수자령이 뭔지 아세요? 물에 떠내려간 자식 그러니까는 유산 요즘으로 말하면 유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의료가 발전해서 유산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유산보다 더 잔인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인공수정 하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애가 한 100명 죽습니다. 수정 하나 하기 위해서. 한 번에 하나를 수정시키는 게 아니야. 여러 개를 수정을 시켜. 여러 개를 수정시켜.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착상을 시켜. 나머지는 폐기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그게 실패하잖아요. 한 번만에 안 돼요, 잘. 하면 한 1년씩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막 몇 년씩 고생해서 너무 힘들어. 돈은 둘째치고 너무 힘들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여러분들은 젊으셔서 가서 그런 고통을 못 느꼈었던 거고 그냥 손만 대면 뭐가 생겨. 이러던 시절을 살았고 지금은 안 생기잖아. 안 생기는 이유가 이미 시작점에 결혼식을 염색하고 들어간다니까 이놈들이. 머리에 염색을 하고 결혼식장에 들어가. 흰머리가 있잖아. 아니 그거 몰랐어요? 어떤 경우는 달마대사가 신랑인 줄 알았어. 초혼인데 반은 없어. 야 저기 무슨 재개발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훤하신 분들 있잖아. 아니 결혼식장에 다녀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있어. 있어. 그래서 아니 그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벗겨지는 게 아니고 일찍 벗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흰머리도 40대도 안 나는 분이 있고 50대도 안 나는 분이 있고 30대 초반부터 막 이렇게 쫙 올라오는 그 만년설 증후군이라고 있어요. 히말라야인가 싶은 애들이 있어. 그래갖고 너 왜 그러냐? 이러면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진짜 무슨 일이나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 하는 것도 없는 놈이 뭔 스트레스를 받아. 차마 거기까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주변에 있어. 주변에 다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한 명이 인공수정돼서 태어나기 위해서 적어도 50에서 100의 수정란이 죽습니다. 진짜야 진짜.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는 유산이라는 게 있었어. 그거는 여러분이 임신한지 잘 모르고 몸을 막 이렇게 노동을 해서, 그러니까 과도한 노동을 해서 유산이 되는 경우. 아니, 있어. 이 정도 안에는 있어. 그리고 진짜 슬픈 유산이 있어. 제가 너무너무 이거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하제한.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 짓이었어. 산하제한이 있는데 둘만 낳아야 되는데 셋은 학자금도 안 줘. 무슨 놈의 관공서에서도. 아니 맞잖아. 네. 그런데 또 이때 남아선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이 딸이면 이렇게 불법으로 감별을 해가지고 삭제를 했어요. 아니 이 안에 있어. 이 안에 있던 세대야. 지금 이 안에 있던 세대. 그거 너무 슬픈 거예요. 이게 무슨 나란가 싶어. 그래 놓고는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뭐 0.7이라는 동 0.6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런 미친놈들이 있나? 그때 유산시켰지. 남자 묶어줬지. 그때 묶여가지고 지금도 여러분 바깥 양반들이 그렇게 있으나 없으나 식으로 살면서 내시 같은 인생을 산 거 아니요? 있어. 찾아봐, 있어. 다 여러분 세대 얘기예요. 다 여러분 세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전 세계에서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묶어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야, 그거 동물한테도 함부로 못 묶는다. 동물도 그 함부로. 국가가 국민을 묶는다고? 그래 놓고는 불과 2세대 지나니까 애가 없다고. 애를 셋 낳으면 애국자라고.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저희 세대 평균이 6명이었었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우리는 4이었는데 6 막 이렇게 나면 흥부 새끼라고 놀렸어. 아 진짜. 진짜. 지금은 셋을 낳으면 애국자래. 미친놈들이.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부모님은 다 애국자다. 애국 자손의 후손들이구나. 진짜 제가 약간 이렇게 희화적으로 얘기할 뿐이지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슬픈 국가적 현실이에요. 아까 반려동물 죽는 문제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슬픈 일이에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낙태를 강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고자를 만들어주고 한쪽은 낙태시키고 한쪽은 고자 만들고 야 이게 국가가 할 일이야? 근데 그때 남성보다 여성의 아픔이 더 컸죠. 왜냐하면 여성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든 나랑 같이 있었던 기간이 있잖아. 남성은 상대적으로 그걸 잘 못 느끼는 거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래서 유산에 2종류의 유산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자연유산. 자연유산은 차라리 정신적으로 정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 인연이 아닌갑다. 아니 고통은 있지만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아니 그렇잖아. 그렇게 된 걸 어떡할 거야. 물론 내가 몸을 좀 더 잘 조신히 지금은 나이 들어가지고 임신하고 이러면 병원에 가보면 이게 좀 위험해요. 그러면 거의 뭐 한 10달을 자빠져만 있던데. 진짜 나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가 야 그러다가 근육 다 빠지면 나중에 재활같이 움직이기 시작해도 아니 진짜예요. 몇 달을 계속 누워있으면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애 낳자마자 밭일하러 나간 세대잖아. 그러니까 임신했는지도 모르고 그 병원도 별로 없었고 그 상황에서 임신 초기에 이렇게 밭일을 좀 쉬게 하다가 유산. 그리고 더 웃기는 건 유산한지도 모르고 유산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 푸세식 화장실이라서 하혈인가? 이러다가 진짜다니까. 진짜라니까. 그리고 그게 초산이면 절대 안 그래요. 한 4대 난 상태에서 그러면 힘만 주면 나와. 잘 안 나올 때는 가물치.
잘 안 나올 때는 가물치. 약간 미끄럽고 이렇게 해서 잘 나올 거라고. 그게 한의학에서 말하는 그게 감염주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끄럽고 기니까 잘 나올 거다. 가물치. 아니야, 잘 안 나올 때 가물치. 그 다음에 낳고 난 뒤에는 메기하고 붕어입니다. 붕어는 용대라고. 그리고 그 붕어 애 낳고 그 잉어 주는 풍속은 노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2500년 전에도 나와. 그래서 공자가 애를 낳는데 노나라 임금이 관리니까 잉어를 줬지. 그래서 너무너무 감동을 해서 공자가 자기 아들 이름을 잉어라고 지었어요. 진짜야. 그래서 공리야 이름이 잉어리자야. 잉어리자. 거짓말이 아니야. 감동을 해가지고 애 새끼 이름을 잉어라고 치니까 애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 그래서 공자보다 일찍 죽어요. 진짜라니까. 찾아봐. 내 말이 다 맞나. 내가 유교를 한 사람 아니요. 내가 성대에서 유교했잖아 또. 자꾸 내가 제사 얘기 이런 거 하면 스님이 뭔 제사 얘기를 하냐 이러는데 내가 유교야 사실은. 내가 유교 진흥장학금 받고 공부한 사람이라니까. 진짜야 진짜. 진짜야. 뭐 그렇다 치고 그래서 그 유산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영유아 사망과 관련된 부분들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진짜 죽으라 고사진해도 잘 안 죽어 생각같이. 근데 예전에는 사소한 걸로 죽고 막 이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번에 일본에 그 승가대 교원 연수 교수 연수들 갔을 때 저랑 같이 방슨 선생님이 언제 정년하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여쭤보니까 정년 나이 지났는데 호적이 잘못돼 갖고 지금 버티고 있다 이러더라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예전에 죽을까봐 늦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꼭 주민증 안 까고 내가 몇 살인데를 계속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은 행복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천도를 할까 싶어요. 그래서 영가천도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다 아는 거고, 무차대회라고 하는 걸 여는 거예요. 무차는 막음이 없다. 예전에 우리 나홍 스님 선생님이 여기 북대랑 영감사에 계셨던 그 나홍 스님 선생님이 지공 스님이에요. 근데 지공 스님이 인도 분인데 이 고려로 와서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공 스님의 방식에는 성별 지위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귀족제 사회인데 귀족이나 평민이나 똑같이 대하면서 가르치는 거야. 그게 이제 무생계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계할 때도 그 무생계가 성별, 그러니까는 지금은 성별이라는 게 별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만 해도 성별이 의미가 있었잖아요. 남성이 유리했지. 네. 지금은 여성이 더 지랄 같지. 세상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분명히 남성이 유리했어. 남성주의 사회였어. 그걸 많이 타파해낸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잘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하셔서 그래요. 그런데 고려시대 때 이 남녀차별이 있었던 그 시절에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불교에서 교화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신분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다 넘어서서 평등하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정신을 이어서 이 무차는 막음이 없다. 누구가 와도 막음이 없다. 그래서 동물과 인간, 원래 그 수륙제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건데, 내일 제가 진관사 가서 사실 수륙제 얘기나 뭐 이런 걸 또 좀 해야 되는데, 나도 날짜를 그지같이 잡았지. 일본하고 금강경 봉창기도가 겹치는지도 잘 몰랐고, 철야하고 나서 그 다음날 잡은지도 잘 몰랐고, 이게 사람 이러다 죽지 싶어요. 이러다 죽지 싶어. 야, 철회하고 그 다음날 가서 쌩쌩한 것처럼 또 이렇게 이거 아니요? 또 이렇게 그러다 이제
한방에 가죠. 한방에 가면 개부도 옆에 개부도 옆에 하나 쓸 수 있어. 자, 그렇게 해서 동물과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평등과 화해, 그리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화해, 그리고 예전에는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을 피지도 못하고 죽은, 그리고 거기에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피지도 못하고 죽었을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 안타까움과 약간의 미안함, 어쩔 수 없는 미안함. 그건 내가 선택한 건 아니었어. 하지만 뭔가 약간의 그 애잔함이 없을 수는 없지. 그래서 그런 거를 그냥 제 생각에는 가슴에 묻고 갈 게 아니고, 가슴에 묻어봐야 화병밖에 안 돼요. 묻지 말고 털어낼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수륙제도 내나 그런 거거든요. 수륙제가 천지, 하늘과 땅, 명양, 죽었거나 살았거나, 수륙, 무태 살거나, 그러니까 땅에 살거나 물에 살거나, 그걸 다 아울러서 이거를 풀어준다라고 하는 게 수륙제예요. 수륙제예요. 그래서 그런 정신을 월정사에서, 상원사가 내가 조금 약간 상원사에 대해서 나 불만이 있는 게, 상원사가 원래 수륙제 사찰이었었어요. 조선 초기에. 네. 조선 초기에 사만사가 지정받고, 나중에 사만사 견암사가 수륙제 사찰로 지정받고, 사만사가 풀리면서 상원사가 수륙제 사찰이었거든. 그런데 사만사가 수륙제로 무형문화재 등록이 될 때 진관사는 들어갔는데 상원사가 안 들어갔어. 그때 상원사도 저요 이렇게 해서 비비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사람들 생각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여기 물도 없는데 뭔 수륙제예요? 물이 없잖아. 물이. 진관사는 있냐? 진관사는 물 있냐? 수륙제가 물하고 관련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천지 명양 수륙제를 줄여서 수륙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륙이니까 바다 용왕제 같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모든 살았고 살아있고 죽어있는 모든 생명의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는 게 수륙제예요. 그래서 영험한 사찰에서는 하는 게 수륙제입니다. 그리고 상원사가 수륙사로 지정되는 거는 사실은 정부에서 지정한 거예요. 조선에서 지정한 거예요. 상원사에서 그냥 우리 수륙사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것도 좀 상원사가 좀 밝혔으면 싶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제석천도 좀 하고 수륙사도 좀 하고 이런 거를 좀 널리 알려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상원사가 수륙사찰이었던 줄을 아무도 몰라. 그래서 국가가 인정하는, 어떻게 보면 공식으로 인정하는 영험한 터예요. 상원사가. 중대가 원래 중대 사잠이 태조 이성계의 원찰이었었어요. 그리고 이런 큰 게 지정되는 데는 다 그 터 자체가 최상급 사찰들에만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영험한 데에 지정을 해. 국가가 이렇게 지정할 때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이 왕이야. 그런데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가가 발복하는 중요한 종교 행사를 하고 싶어. 그러면 영험한 데를 찾지. 자연스님 포교당에 하겠어? 세상이 다 그런 거다. 세상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리고 뭐가 있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얼마나 맞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옛날 생각을 더 하게 되고, 그리고 자신을 약간씩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이 더 많아져요. 많아질 때 털어내야 될 부분은 털어내는 게 좋아. 근데 그거를
사실 뭐 수자령이나 이런 부분은 미안한 얘기인데 그 사람으로서는 못 털어내요. 어떻게 털 거야? 그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털 거야? 그래서 그거를 털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조금 털고 행복하게 갈 수 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에 어른들도 좀 털고 아래도 좀 털고,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여러분 6월 달에 그 돌아가신 분 수계도 받았죠? 그걸 갖고 와. 갖고 와. 우리는 10,000원 받을 거예요. 10,000원. 싸다. 내가 진짜 딴 건 몰라도 이 기본 단가 책정은 굉장히 낮게 합니다. 스무스님이 추가로 좀 더 뭐 딴 거를 옵션을 자꾸 올리긴 하는데 기본 단가는 싸다. 10,000원 받고, 그 수개첩이 있으신 그런 돌아가신 분들은 수개첩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거리 금강저하고 호마목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분 이름을 써서 다 살라드릴 겁니다. 살라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는 수개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수개첩하고 호마목을 드릴 거예요. 수개첩하고 호마목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 수자령이 나는 하나가 아니고 셋이에요. 뭐 넷이에요. 진짜 슬픈 분이에요. 그냥 유산됐어도 슬픈 거고, 정부 시책 때문에 셋, 넷을 유산시켰다면 진짜 힘든 거예요. 한 방에 다 안 됩니다. 수자령 1, 2 넘버링 해야 돼요. 넘버링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 왜냐면 이름이 없어. 아직 태어나기 전이라서. 그러니까 이름이 있으면 이름을 쓰면 되는데 이름이 없어. 난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쩔 수 없고요.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이름을 쓰셔서 그 수개첩에다가 만들어 두시면 그걸 위패로 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부처님하고 조금이라도 인연을 만들어서 그렇게 수개첩에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호마목에 기원을 써서 다 살라서 천도시켜 드리는 방식을 쓸 겁니다. 그래서 자, 2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나는 영가 이미 개첩을 갖고 있어요. 계속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 그거예요. 개첩 어떻게 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내 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모았다가 관에 넣어서 한꺼번에 태우는 겁니다. 원래는 너무 많아서 태울 정도를 오버해요. 관에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관에 개첩을 넣으면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어요. 내 자리가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중간에 한번 사르셔야 되고, 특별하지 않으면 내 거는 내가 잘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 염라대왕한테 갔을 때 변증하는 카드로, 제가 전에 그런 거 제 밴드에 올려드렸었는데, 손발톱도 옛날에 양반들은 평생 깎은 거를 안 태우고 다 모아서 그렇게 관에서 그런 게 유물들이 나와요. 왼쪽 손, 오른쪽 손, 왼쪽 발, 오른쪽 발 이렇게 해서 주머니가 나온다니까. 평생 깎은 거를 다 모은 거예요. 평생.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잘 보셨으면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머리카락이나 이런 거를 다 모으는 분들이 있었다니까. 모은다니까. 깡통 같은 데다가. 지금같이 그냥 청소기로 찡 땡기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 그래서 다 그런 건 모아서 태워가는 거고, 돌아가신 어른 거는 쓸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서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9월에 어른 거 내가 갖고 있어. 그러면 호마목만 하시면 돼. 그러면 위패는 못 받으니까 내가 손해 아닙니까? 그래서 차량용 금강저를 준대요. 아우, 너무 내가 보기엔 좀 추접지. 있으면 말지 그걸 꼭 챙겨 먹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참 아깝지. 근데 의외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기서는
아유, 막 이렇게 웃는 것처럼 하지, 나중에 전화 마비된다. 그래서, 위패가 있으신 분은 차량용 건강저, 그거, 여러분 그 은색으로 된 거 받으셨잖아요. 그거 플러스 호마목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나는 돌아가신 분이나, 영가나, 그러니까 수자령이나 뭐 반려동물이나 위패가 없어요. 이러면, 개첩하고 호마목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소각하기 전에, 부처님 단위에다가 쫙 올려서 모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해서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게 쭉 올렸다가 9월에 태울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하면 또 너무 빨리 와가지고 뭐라고 할 거니까 또 승호 스님이 또 막 놀 데도 없는데 또 어떻게 하라고 또 막 이러면서 또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8월 끝나고 좀 갖다 놓는 걸로 8월 끝나고 갖다 놓는 그거 여러분들이 막 보내면요 적광전에 예불 못 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3단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조상단은 가운데 모시고 좌측에는 수자령을 모시고, 좌측이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게 넘버 2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이제 반려동물과 관련된 것들을 모실 거예요. 그럼 반려동물은 어떻게 하냐? 똑같습니다. 반려동물 개첩이 있으면, 반려동물 개첩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 있습니다. 벌써 있습니다. 있으면 금강저를 드리고요. 금강저 그 차거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그러면 사진은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는 분은 사진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름을 쓰시는 겁니다. 수자령은 어떻게 합니까? 수자령이 한 분인 경우는 한 분만 쓰면 되고, 나는 수자령이 좀 여럿이에요. 그러면 하나씩 해야 됩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수자령 1, 수자령 2, 수자령 3. 대신 내 이름을 써야 돼요. 관계를 써야 돼. 누구 수자령인지 모르잖아. 내 수자령이라는 걸 써야 돼. 네. 그리고 난 못 오는데, 안 그러면 내 주변에 누구 있는데, 이거는 붙여도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직접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수계는 원칙적으로는 당사자 참석이에요. 당사자 참석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천도기 때문에 당사자가 필히 참석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상 부피가 되면 내가 보기엔 저거 들고 오기 힘들어. 그러면 붙이시는 걸로. 그런 식으로 해서 9월에는 그렇게 영가천도 무차법회를 할 겁니다. 무차법회를. 그래서 동물과 인간, 그 다음에 태어난 분과 태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까지 아울러서. 그리고 이 얘기 잠깐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천인감응설이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기운이 막혀 있으면, 사람의 기운이 막혀 있으면 자연의 기운도 막힌대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입시한파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쪼려 있기 때문에 쪼려 있는 것들이 하늘에서 작용하면 추위로 된대. 그 입시한파를 이제 정부에서 한 방에 없앴죠. 앞으로 쭉 당기면서 한 방에 없앴는데, 수능을 여름에 보면 좀 더 좋겠다. 그럼 여름이 좀 기온도 내려가고. 근데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조선시대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적이다 어쩌다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이 많으면 그것이 잘 안 풀어져서, 우리 사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준대. 그러니까 장화홍련 같은 놈들이 많으면, 기운이 찝찝해진대. 그래서 국가가 수륙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행 수륙제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 주도로. 왜? 그거를 풀어줘야 그 대응점인 인간계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1차적으로는 마음에 짐을 덜고,
돌아가신 분들이나 태어나다가 힘들게 되신 분들에게도 무언가 조금이라도 공덕이나 가품을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전체가 화합될 수 있으면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방식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하는 그러한 화합의 장, 이거를 해원이라고 하는데, 해원, 원을 푼다. 원을 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인과가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장화홍련 맨 마지막 보시면 빠이빠이 하고 가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해지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혼자만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차라리 발로 해서 자자가 원래는 발로인데, 호살 말고 자자라는 게 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를 차라리 그냥 발로 하고 드러내서 그냥 퉁쳐버리는 거거든요. 양명항 쪽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그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시대적인 상황,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환경적인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을 짓눌러서 걸렸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화합되고 잘 털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걸렸던 걸쇠가 사라지면서 조금 더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종교의 순기능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그러한 천도법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알아놓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 7페이지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